안녕하십니까. 실리콘2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실리콘2가 오늘도 또 정고점을 갱신을 해줬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실리콘2를 어떤 식으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근데 저는 주주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는, 실리콘2를 어떤 기술적인 분석에서 보실 때는 얘가 당연히 올라갈 만한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만 향할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요 눌림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저는 수익률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자, 다만 올라갈 수 있는 근거 정도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실리콘2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된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화장품에 대한 이제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입기를 끄면서 실리콘2는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흥 시장이죠. 유럽이나 중동 쪽에서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실리콘2는 이미 유럽이나 중동의 물류센터까지 확대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잠깐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적이 감소한 거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적이 감소하는 걸로 나오는 건 한마디로 투자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조금 감소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1,400억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었는데, 요 투자를 통해서 결국은 어떤 재무도 안전해지고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주봉이라는 그림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기술적 분석 상에서는 지금 여전히 쌍봉의 구간에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1, 그 다음에 2입니다. 그래서 쌍봉으로 만약에 눌림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먼저 만약에 눌림이 왔을 때는 4만 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눌림에 대한 징조는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실리콘2가 눌림이 올 수 있는지, 그래야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가실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최근에 실리콘2를 38,700원일 때 뭐라고 했었냐면, 그래서 지금 실리콘2는 가장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지금 실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당시에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제가 매물대 차트를 키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도 요 매물대만 활용을 잘 하시면은 매수에 대한 포지션과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잡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도 제 영상에 까먹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항상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매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상의 핵심이겠죠. 그러면 매도를 많이 하는 구간이 어디겠어요? 바로 요 매물대 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A랑 B랑 있다고 보셨을 때 B라는 가격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A라는 가격까지 상승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B라는 가격대까지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실리콘2가 분명히 5월 달에 보시면 여기에 빨강색 선으로 제가 핑크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분명히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매물이라는 게 분명히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요 매물대를 돌파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일시적으로 눌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어디서 터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 42,500원 구간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구간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여 매물대 아래에서 주가를 물량을 모아 가실 거면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그 다음에 매수에 대한 제가 타점이 떴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이 뜨면서 위로 다시 우상향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매도에 대한 타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매도에 대한 타점이 뜨려면 얘가
매물대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매물대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보이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도 지금은 쌍봉을 완성을 할지 아니면은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N자형 파동이 나올지는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래량의 양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니까 까먹지 마시고 실리콘2의 끝 글자 2 한 글자만 저한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실리콘2를 매도하기 전에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도하자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겠지만 얘가 또다시 눌렸을 때는 우리는 또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에 대한 타점이 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봉상에서 얼마까지 눌릴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거래량이 지금 여기서 안 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4만원 구간까지는 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매도를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 눌렸을 때 또 싸게 살려고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타점을 기다릴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들 다들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볼 때 항상 수급이란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적이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따진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중을 제대로 실지 못하셨던 분들도 한번 눌림이 왔을 때 놓치지 말자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요 노란색이랑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실전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실리콘2 최종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 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실리콘2의 수급을 좀 분석을 할 건데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날짜를 바꿔서 25년 한 해만 놓고 보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최근에만 매수를 한 거지 원래는 계속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거고요. 기관들은 오히려 물량이 더 늘어난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주봉상으로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네모칸 구간 4만원 기점으로 아래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구간 대신에 기관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줬던 거고 4만원 이상에서부터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같이 지금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실리콘2가 이런 식으로 쌍봉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살짝 눌림을 주면서 바로 재돌파가 나올지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래량의 양에 따라서 다르니까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